지금부터 제331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개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웅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웅념. 바로 모두 정위치로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한나 부의장님께서 의원 윤리 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우리 의정부 시의회 의원들은 경기 북부 수부도시 의원의 긍지를 갖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된 의원상을 정립을 위한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우리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청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윤리 도덕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참된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한다. 전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의정 활동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합의하에 해결하며 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의정부 시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균 의장님께서 개의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외교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소중한 경륜과 지혜를 나누어 주실 거라 믿고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제9대 전반기 의정부시의회를 든든하게 이끌어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김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정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집행부와의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더불어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의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이번 임시회의는 재정 위기로 인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편성된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개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임명된 박성남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박성남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자 의정부 제36대 부시장으로 부임한 박성남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부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연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동근 시장님과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인 의정부시에서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제가 28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쏟아서 1,7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의 구현과 살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균 의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행복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의정부 시민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 집회 경위 및 의사 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14일 권한나 의원의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임시의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소집한 제331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의 조세일 의원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김지호 의원, 부위원장의 권한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이계옥 의원, 부위원장의 권한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강선영, 이계옥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사임 및 보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8월 22일 권한나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계가 제출되어 8월 26일 허가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월 21일 조세일 의원의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 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안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8월 16일과 19일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정부 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8월 20일과 22일 의정부 시장이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6일 김지호 의원이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지호, 이계옥, 강선영, 김현주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참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선종민 님, 의정부시의 대표를 하여 환영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인이 소란을 피울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김현주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 2동 자강동 작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조호 의원입니다. 5분간을 기회 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 7월 1일 국토부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에 의정부 역전근린공원구역이 선정됐습니다. 면적은 26,972평방미터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이란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선정하여 허용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를 완화시켜 공간의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이지만 국가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선정부지 역전근린공원을 의정부시는 의정부 비즈니스 컴플렉스 사업을 진행 계획이며 이하 UBC 사업이라 칭하겠습니다. UBC 사업은 60층과 24층 건물 2개동을 짓는 계획으로서 60층 건물에는 호텔, 컨벤션, 정보통신 기반 도심 항공 모빌리티 공간, 사무실 등이, 그리고 24층에는 청년 임대 주택 등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의정부 비즈니스 복합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예산 낭비 행정이 문제점입니다. 2011년 7월 안전행정부는 미군 반환 공유지 캠프 홀링워터를 국가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승인했습니다. 역전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 비용으로 459억 원으로 지출됐습니다. 국비 321억 원, 시비 138억 원입니다. 공원 조성에 사용된 시비 지출은 38억 7천만 원입니다. 미군 반환 공유지 캠프 홀링워터 토지 매입 비용과 공원 조성 비용은 총 497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미군 반환 공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출된 시민 혈세 500억 원 이상이 공중분해된다는 사실은 예산이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의 예측 불가능 행정입니다. 의정부시는 UBC 사업을 위해 국토부의 공간혁신 사업에 공모 신청을 올해 2023년 5월에 신청했지만 당초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용 16억 원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 2022년 8월경 제317회 임시의 제4차 추경 예산이 센트럴파크 실시 설계 용역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UBC 사업으로 인해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비용 1억 원은 무의미한 지출이 됐고 소모성 예산이 됐습니다. 또한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UBC 사업 관련 수립 용역에 무려 8억 원 추경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UBC 사업이 향후 불투명하여 사업이 흐지부지 된다면 8억 원도 낭비되는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낭비되는 지출은 시의 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며 의정부 시민들도 반복되는 소모성, 낭비성 예산 편성 지출에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UBC 사업에 대한 수익성 문제입니다. UBC 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건설 업체에 직접 투자 방식이거나 특수 목적법인의 PF를 통한 투자 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 높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가 1조 3천억 원을 예산이 투자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호텔, 컨벤션, 사무실, 청년 임대 사업에 투자 대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UBC 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을 빙자한 역세권 민간 투기 분양 사업으로 변종될 가능성이 상당 높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UBC 사업의 절차상 문제입니다. 미군 반환 공유지는 국가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행안부에 사전 변경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간혁신 선도 사업을 신청한 행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국토부도 미군 반환 공유지로 조성된 공원을 공간혁신 선도 사업으로 지정한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사전 행안부 발전계획 변경 승인 없는 지정행위는 하자 행정행위며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역전근린공원은 의정부 시민들의 것이며 미군 기지에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원을 다시 민간 투자를 통한 역세권 개발 이익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서구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부산 구덕운동장 혁신지구 공모사업 반대 의사를 국토부 장관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덕운동장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철의 건의 내용에 서구 주민들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도시 한복판의 유일한 공원에 아파트가 단 한 차례도 건설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건의했습니다. 부산서구와 마찬가지로 의정부시도 시민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다면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UBC 사업을 즉각 처리하고 현재 의정부시 관내 상가 공신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욱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제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부 발전을 위한 역할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통합시다. 알립시다. 누구를 위한 의정부 역전 콤팩트 시티 개발이냐? UBC 사업에 대한 블로그에 시는 올해 초부터 월 2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정부 역세권을 비즈니스 콤 자유로운 복합적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공유하고 소통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난달 7월에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 총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열정 담긴 재능으로 봉사하심에 곳곳에 묻어나는 활성화된 보고회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 여러분께 또 동장님과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5월 14일 의정부시를 상징하는 새는 비둘기에서 백로로, 시화는 철쭉에서 능소화로, 시목은 잣나무에서 버드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몇 분께 여쭤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능소화 꽃을 접어서 주민 세타를 장식하고 의정부시의 시야를 알리는 주민자치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능소화 꽃 접기를 알려주겠다는 재능 봉사자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의정부시의 관내 기관이나 학교 등 곳곳에 의정부시 꽃을 알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산 이동에서 접은 능소화 꽃을 제가 하나 얻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품이 있고 잘생긴 능소화 꽃이 곳곳에 다 알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 중에 또 반가운 계획을 들었습니다. 목공서 체험 공간이 이동한답니다. 본 의원은 기락마을 목공서 자리를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목공서 체험장에 능소화를 심어서 지역 사회를 알리겠다는 계획도 들었습니다. 능소화도 심고 우리나라 꽃 무궁화도 함께 심어줄 것을 부탁하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기락마을 목공소 자리가 기대됩니다.
또한 BRT 버스 전용 차선 개선에 대한 시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획가에서는, 교통기획가에서는 마을마다, 동마다, 아파트마다 공유하고 소식을 알리는, 제가 그 공고문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알립시다. 우리가 바뀐 의정부를 상징하는 것도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동마다 알려서 의정부 시민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원의 역할입니다. 본 의원은 이동근로자 쉼터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셨던 현 의장님은 재정상으로 이동근로자 쉼터 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이 설명 당시 예산이 어렵다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동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잠깐이라도 쉴 수 있다면 좋겠다. 쉼터가 간절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장 선거가 끝나고 15일 만에 의장은 과장과 팀장 그리고 축구협회장을 불러서 의장배에 대한 예산을 태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획 예산가는 내가 말해놓겠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걱정하며 약자를 위한 조례는 부결하고 축구협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의장배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의장으로서 맞는 활동의 부분인가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행위를 하여 이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 1, 2동 의정부 2동의 지역구를 둔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06번 버스 폐선과 106-1번 버스의 운행 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결기관인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집행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정하며 때로는 협력자로서 상생해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의정부 시의회의 기능인 역할인 것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106번 폐선에 관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의정부 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폐선 철회에 따른 탄원서만 해도 5천여 장이 넘게 서울시에 제출되었습니다. 7월 15일 열린 106번 버스 폐선 철회 결의 대회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김동근 시장님, 지역 유관기관, 의정부 시민 등 약 200여 명은 106번 버스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높여 대응한 바 있으며 13명의 의원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폐선 백지화에 따른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망을 담아 폐선 방침이 철회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만 서울시는 결국 106번 버스를 폐선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대안으로서 일부 구간을 승계한 106-1번 버스가 8월 3일자로 투입되어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시의 노력이었을 것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발빠른 노선 신설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고 하여 의원실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바로 우리 의회와 운행 개시를 위한 사전 협의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는 김동근 시장님은 서울시장 면담조차 거부되었으며 정무 부시장을 통한 건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수락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석한 자리는 호원, 흥성권은 물론 의정부 전 시민이 이용하는 노선임에도 현 지역위원장을 그 누구와도 철회에 따른 방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정부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떠안아야 하는 몫입니다. 106-1번 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제반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의정부 시의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하지만 시는 이미 버스 운행을 개시한 이후 이번 추경의 약 5개월분으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예산 심의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실상 집행부의 결정에 의한 반강제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즉 발이 묶인 시민을 볼모로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정부 시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늘 소통을 강조해 온 의회의 목소리에 거수기 역할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불통으로 응한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것에 의회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의결기관의 의회 패싱이 없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김동근 시장님과 소관 부서는 철저한 반성과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47만 의정부 시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 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의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경청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을 가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업 기반의 공인들을 뜻합니다. 우리 의정부시 소공인들도 베이커리, 가구, 소규모 예술업 등에서 지금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명인 명장에 가까운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영세적 규모의 한계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소공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의 정책이 유통 중심의 소상공인이나 기업 유치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제조와 유통은 그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맞는 세밀하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 경기도 타 지자체의 소공인 특화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한 작업장 개선 지원,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판로 개척 지원, 온 오프라인의 공동기획전, 해외 수출 관련 지원, 유통에 관한 상담 등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소공인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경기도 11개의 지자체들이 지역적 특징을 살린 소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의 소공인 지원 사업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지속되어 오는 동안 우리의 관심 부족으로 우리 시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 소공인 후보들은 한때 인터넷에서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어느 한가 업체의 예처럼 하나둘 지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으며 최근에도 기업 유치를 통한 의정부시 도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 기술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의정부시 영세 소공인의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개성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현재의 소비 형태가 늘어갈수록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소공인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입니다. 영세한 소공인으로 출발하더라도 우리 시가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 그들이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영세 소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이런 노력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부시의 소공인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본 회기어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영 변경 개혁안 제안설명권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수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환입니다. 시정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은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과 필수적 도시 유지 기능 강화를 통한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와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세외 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하반기 시정 운영을 위한 필수사업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70억 6,03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709억 2,524만 원보다 661억 3,5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가 1조 3,614억 1,26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100억 5,624만 원보다 513억 5,636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56억 4,7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608억 6,899만 원보다 147억 7,8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세외 수입 31억 6,909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61억 8,177만 원, 국도비 보조금 64억 1,468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40억 5,5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79억 3,46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억 4,250만 원, 환경 분야 19억 1,732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0억 5,83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7억 5,67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5억 5,949만 원, 그 외 기타 분야 등 86억 8,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8억 3,998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31억 7,524만 원,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1억 9,535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8억 2,911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63억 4,917만 원, 경전철 사업 특별회계 11억 8,576만 원,
그 외 기타 특별회계 등 1억 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탁금, 원금 상한 요청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상한금 4억 373만 원,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증가분 3,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억 373만 원 등 총 3개 기금 8억 4,546만 원의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생 안정과 시민생활의 불편함 해소와 시민들의 약속한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 세수 결손 등 대외적 여건이 악화로 시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근본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4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의정부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이임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2항에 따라 2024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한 대로 권한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주 의원, 김지효 의원, 조세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선영 의원이 운영위원회 의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이계욱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임한 강선영 의원을 대신하여 이계욱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김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조 의원입니다. 제331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복합사업 관련 소위 UBC 사업 관련 적절성과 집행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걷고 싶은 도시국의 조직 개편이 적절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으로 지정된 역청근린공원 부지가 UBC 사업으로 적절한 부지인지, 부지 선정 과정에서 행안부 사전 승인 없는 절차가 적법한지, 둘째, UBC 사업으로 공원 토지 매입 비용과 공원 조성 비용, 센트럴 파크 조성으로 성립된 용역 비용 500억 이상의 지출이 매몰되고 낭비된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셋째, UBC 사업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UBC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는 없는지, 민간 투자 사업을 빙자한 민간 투기 분양 사업으로 전향될 가능성은 없는지, 넷째, 근본 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 걷고 싶은 도시국을 편성했지만 도로, 하천, 공원, 녹지 산림, 결이 다른 과를 한국으로 편성하면서 업무 분장의 혼돈이 올 수 있는 문제점과 단기적인 조직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